지난 4일 새벽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탄소 배출권 3기가 시행되는 올해에는 기업이 사야 하는 유상 할당량이 10%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제1차 당진 지속가능 언니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효영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지난 4일 새벽 차를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훔친 차량으로 당진에서 서산까지 무면허 운전을 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10대 A군 등 4명을 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군 등은 4일 새벽 3시 40분쯤 충남 당진시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열려있던 차량을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차량 안에 있던 열쇠로 시동을 걸어 약 20km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 3기가 시행되는 올해에는 기업이 사야 하는 유상 할당량이 10%로 확대됐습니다. 전 세계가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15년을 시작으로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메테인 등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이며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연간 배출권을 할당해 범위 내에서 배출량을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기업은 배출권이 남는 기업으로부터 돈을 내고 살 수 있습니다. 정부는 2015년에서 2017년 1기에는 배출권 전량을 무상으로 할당했고 2018년에서 2020년 2기에는 기업이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유상 할당량을 3%로 늘렸으며 올해 3기부터는 10%로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당진시에 위치한 현대제철 등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전문가들은 감축하지 못할 경우 탄소 배출권 구매 부담이 수백억에서 수천억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 24일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탄소중립 실천 특별 세션에 참석해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지난 1일부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 전월세 신고제가 도입됐습니다. 지난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의무는 6월 1일 이후 체결하는 신규 계약 또는 기존 계약에 대한 가격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이나 해제 시에도 적용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를 해야 하지만 위임 신고가 가능하고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단, 계약을 5월 31일까지 한 경우 잔금을 치르지 않았더라도 다음 계약 때까지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지만 내년 5월까지는 과태료를 물리지 않습니다. 신고는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주택임대차 상담 콜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지난 4일 당진시청 상록수홀에서 제1차 당진 지속가능 언니포럼이 개최됐습니다.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제1차 당진 지속가능 언니포럼이 4일 시청 상록수홀에서 열렸습니다. 당진시 여성가족과 주최로 개최된 이번 포럼은 지역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과 함께 젠더 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여성들의 일과 삶에 대한 정책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젠더 거버넌스 위원회와 당진형 여성 일거리 추진단, 여성단체와 의회 등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여성의 경제활동 현황과 과제라는 조영숙 양성평등대사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최현숙 당진시 의원, 안수영 충남 여성정책개발원 연구원 등 6명의 패널들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특히 여자 청소년
그리고 여성 청년들이 어떻게 지역에서 살면 좋을지를 언니들이 정말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우리 포럼 이름처럼 그런 모임을 다음에도 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 좋은 정책을 생산할 수 있는 모임이 왕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당진시는 여성 친화 도시로서 활발한 활동들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27일부터는 매주 여울 종합상담센터에서 여성들을 위한 경제 아카데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진시가 매주 목요일마다 여성 협업 경제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진 여성들의 많은 참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는 여성들의 협업을 통해 공익적 일거리로 연결할 수 있는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고자 이번 아카데미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7일을 시작으로 현장 전문가와 함께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아카데미는 창업 시작 이야기, 그린 뉴딜과 여성 일자리 연계 전략, 보살핌 공동체 매니저 되기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탐색하고 배워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습니다. 보면서 저런 걸 하네? 근데 내가 과연 도전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창업은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들을 좀 뭔가 누가 구조해,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좀 도움 주면 내가 진짜 한 걸음 떼볼 수 있겠다. 한편 이번 아카데미는 여성 친화 도시에 관심 있는 당진 여성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가 실치의 주산지인 장고항에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당진시가 2일 시청 해나루홀에서 장고항 국가어항 그랜드 마스터플랜 연구 착수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시는 이번 연구가 올해 8월 준공 예정인 장고항 국가어항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국가로 지정된 장고항은 해양수산부에서 782억 원을 투입해서 어선 저반시설과 어항시설 정비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연구를 담당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과업 수행의 방향과 계획 등을 설명했으며 관련 부서장과 관련 단체 등이 서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만수산과 박상국 수산팀장은 이번 연구가 장고항을 창의적인 국가어항 모델로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홍장 당진시장은 풍부한 수산물과 뛰어난 자연경관을 갖춘 장고항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이 충남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최근 당진에서도 발생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천안과 아산에 이어 당진에서 처음으로 과수화상병 확진 농가가 발생했습니다. 당진시는 과수화상병 자체 예찰 기간 동안 의심주로 분류된 사과 농가 5곳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나무나 배나무가 마치 불에 타 화상을 입은 것처럼 검게 그을린 증상을 보이다가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병으로 치료제가 없어 걸리면 즉시 폐기해야 합니다. 시는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8일부터 화상병이 발생한 반경 5km 내 185개 농가에 대한 합동예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상 증세가 있을 시 과수농가들의 신고가 제일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6월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30대 남성이 자매를 살해한 끔찍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남성이 범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당진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와 그 언니까지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사실이 드러나 징역 2년형이 추가됐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따르면 김 씨가 자매를 살해한 뒤 지난해 6월 30일경 울산 지역 PC방에서 훔친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106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유족은 휴대전화 사용 내역 등을 살피다가 김 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해 고소했으며 법원은 김 씨 측이 이번 판결에 항소할 경우 앞선 강도살인 재판과 병합해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6월 14일에 당진 푸르지오 홍보관에서 푸르지오 3차 조합 창립총회가 개최됩니다. 당진 푸르지오 추진위원회가 오는 6월 14일
푸르지오 홍보관에서 조합 창립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창립 총회 이후 6월 중으로 조합 설립 인가 및 시공자와의 공동 사업 시행 조치로 사업 승인을 신청해서 관련 절차 완료 후 9월 중 착공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저희 당진 푸르지오 3차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약 90%의 마감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 6월 14일에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구당이든 사업 승인에 필요한 모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여 조합 설립 인가 후 30일이면 사업 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당진시를 대표하는 모범적인 지역주택조합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관련 법에 따라 모든 조합원이 모일 수 있는 장소 대관이 불가해 총회는 홍보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을 희망하는 조합원들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인원을 50명으로 제한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 동안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충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새벽 한때 산발적인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6월 첫째 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 2021년 8월 14일에서 22일 솔매성지 일환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로 초대합니다.